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.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. 거래소 시장은 208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. 11.57포인트 상승한 2079.35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네요. 566.02포인트, 약 0.4% 가까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수급에서 좀 차이가 나죠.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. 프로그램은 12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개인들만 47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. 외국인과 기관들은 각각 200억 이상씩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올랐죠?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잔소리는요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. 전화번호는요, 02-3153-2611,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. 좀 더 수월하게 상담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.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. 문자는요, 무료 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,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코리아나를 매수하셨네요. 2,899원에 비중 10%를 매수하셨습니다. 매도가를 부탁드립니다. 라고 물어보셨어요. 코리아나가 2,899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. 좀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. 일단 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정고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.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단 매수는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. 비중이 10%이시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게 일단 다행이에요. 근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죠. 금일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 전날 거래량의 한 50%가 조금 안 되네요.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정고점 자리대에 대한 저항입니다. 지금 자리대가. 그럼 지금 자리대는 매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. 이걸 아예 넘어가 버렸을 때 매수를 해버리시든가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.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5일선 자리대죠. 거의 뭐 한 2,580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21선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리대가 약 2,300원 정도가 되는데요. 그러면 리스크가 조금 한 20% 가까이 좀 된단 말이에요.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대 이게 며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 자세로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, 정고점 언저리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2,800 한 50원, 60원 요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줄 것 같거든요. 그 자리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. 아마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이제 아래꼬리를 슬슬 달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겁니다. 그래야 조정을 짧게 받고 나서 좀 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, 코리아나가 상승을 할 때 한국 화장품이 있어요. 이 친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.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죠.
얘네들 같이 움직입니다. 음봉으로 빠지니까 얘네들도 같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. 코리아나도. 그죠? 그 한국 화장품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한국 화장품도 같이 움직였죠. 코리아나도. 그런데 한국 화장품이 밀려 내려오니까 얘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. 같이 연동을 해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. 오후장에 특히나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, 1차 짧게 보게 되면 2,850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약 한 3,300원 정도까지 좀 보인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, 인피니티 헬스케어예요. 1,840원. 10%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. 전망과 매도가를 부탁드립니다.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. 자, 인피니티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.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죠? 그죠?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습니다. 자, 보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이렇게. 그죠?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여기서 보게 되면 매물이 상당히 좀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이 매수가가 1,8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. 1,800원짜리대인데 시간을 여유있게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보니까.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저점 자리대 이걸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점 자리대를 깼습니다. 일단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급하게 돌려놨으니까 일단 인정을 해주는데, 61선 자리대 7,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해주고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정고점 언저리 때는 8,000원대 후반까지, 8,000원대 후반에서 9,000원 언저리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헬스케어 종목군들, 유헬스케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있고 인성정보가 있어요. 그죠? 인성정보가 있는데 오히려 차트에 대한 모양새는 인성정보가 조금 돋습니다. 또 한 종목은 비트컴퓨터가 있죠. 비트컴퓨터가 있는데 비트컴퓨터도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근데 인피니티 헬스케어 요번에 2분기 실적 잘 나왔나요? 한번 보자고요. 2분기 실적이 일단은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모습들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눈에 일단 보인단 말이에요. 그죠? 작년 동기 대비보다 일단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. 인성정보는 어떤가요?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모양새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네요. 2분기 적자 나왔네요. 그죠?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모양새를 좀 보고 있고, 성장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.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만약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삼성 쪽에서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계속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인피니티 헬스케어보다는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9,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9,000원 언저리까지 8,600원 정도 때 중후반권역까지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7,000원짜리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모드투어를 매수하셨어요. 24,800원에 10% 매도할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자, 모드투어 한번 볼게요. 모드투어를 보시게 되면 왜 매도를 합니까? 이거를 고점이 올랐다고? 주식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보시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일단 첫 번째로는 넘어갔어요. 그죠? 그럼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고요. 두 번째는 여행주에 대한 실적이 3분기 때 좀 좋아집니다. 그죠?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여름이 3분기잖아요. 그죠? 그럼 3분기 때 여행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.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. 그럼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랍니다. 그 다음에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. 그죠? 아시안게임도 있고,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도 좀 보게 된다면 모드 투어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많습니다. 다만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, 전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단 말이에요. 지금 자리대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가급적이면
좀 여유 있게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정도 때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28,000원 정도 때, 그 자리 때까지 갔을 때, 그때 한번,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저점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인데, 요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. 그럼 단순하게만 좀 보게 된다라면, 이 폭만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막말로. 그러면은 3만원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, 이거는 좀 그렇고, 이 자리만큼 상승을 했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, 요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. 그럼 그 자리대가 약 28,000원 언저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아마 이 기업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걸로 전 알고 있는데, 일단 1분기 때 30억 나왔단 말이에요. 2분기 때 제로였죠, 제로. 근데 20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. 그럼 3분기 때 성수기 때니까 더 좋아지겠죠. 작년 동기 대비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인데요. 인터파크를 매수하셨어요. 12,250원. 12,25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인터파크 며칠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2,25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. 12,250원짜리 때면 요 자리 때네요. 요 자리 때. 그럼 얼추 전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. 많이 빠지게 되면 11,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네요. 일단 박스권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죠.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13,000원대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이 종목의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으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. 자,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에서 이제 매도로 슬슬 전환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기관 쪽에서 이제 같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. 이 부분들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. 그러면 한 13,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11,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? 네, 한국콜마요. 한국콜마요. 네. 네,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. 54,200원에 20%예요. 54,200원에 20%요? 예. 네,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? 6만원 돈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어제서부터 계속 빠지네요. 네. 그런데 이걸 네. 들고 가도 괜찮은지, 매도를 해야 되는지, 네. 어떻게 해야 좋을지. 일단 한국콜마가 올라간 이유가 중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내수 쪽 섹터로 들어가 있죠. 그 네.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네.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. 일단 보시게 되면 예. 2분기 실적도 일단 괜찮게 예상치가 괜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. 네. 작년 대비보다도 뭐 한 70%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.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는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. 그죠? 예.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짝퉁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성을 좀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, 사실. 많이 예. 올랐기 때문에 그저께 25일경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. 예. 일단 54,200원은 거의 이제 매수가 정도세요. 20%면. 근데 요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예. 왜 그러냐면 내수 섹터들 중에서도 유통 쪽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섬유 의복 쪽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이어서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았었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아마 유통 쪽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네. 유통 쪽이 쉬어갈 때는 섬유 의복 쪽이 또 움직일 거고요. 그동안 화장품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조금 고평가 쪽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
일단 조정을 받게 되면 한 5만원 언저리 한 5만 1,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. 다만,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. 네. 그리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,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네. 비중이 20% 정도가 되시게 되면, 네. 일단은 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.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, 48,5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, 네. 목표가는 한 6만 한 1,000원 정도? 6만 한 1,000원에서 6만 2,000원 정도. 네.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네. 다음 달에 네. 아시안 게임 있죠? 네. 그럼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겠죠? 예. 그럼 과거에 리옴쿠첸이라는 기업 아시죠? 밥솥 파는 네. 기업. 그거를 예, 예. 막 카트에다 가득 싣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? 예, 예. 네,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, 일단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어떤 생각? 지금 매도를 했다가 네. 5만 1,000원 정도면 재매수하면 어떨까요? 비중이 20%이시니까 차라리 네. 그러면 중간으로 하시죠? 절반 정도를 좀 챙겨주시고 네. 조정을 받을 때 그 10%를 다시 사시는 거예요. 네, 네. 네, 그렇게 하셔가지고 6만 1,000원 정도 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예, 거예요. 예, 예. 네,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감사합니다. 같아요. 네, 성공 예. 투자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성창투 2,050원. 비중 30%. 어찌해야 할까요? 글쎄요. 대성창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. 대성창투 분명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. 아마도 요 시기 때 요날 아마 상담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요날. 그럼 분명히 내일이나 다음날 반등 나올 거니까 2250원 이 언저리대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. 그냥 명량 그냥 1500만 넘어갔네 뭐하네 그 얘기 나오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럼 밀렸단 말이에요. 밀렸는데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될 분은 2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2050원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. 어느 정도 하방경 지금 보일 자리대는 왔어요, 일단.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갭을 메웠어요, 일단. 그러한 다음에 하방경도 좀 보이고 있는데, 여기에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올 겁니다. 비중이 30%시네요.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,800원대에서 1,900원? 요 언저리까지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.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땐 거래량 증가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1,800원, 1,9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잠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.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 때는 모르겠습니다. 대성창투 저희 회사 서울경제TV 건물 9층에 있었는데 9층하고 몇 층에 있었는데 9층이 없어졌어요. 하나로 좀 위층으로 합쳤는데 그만큼 일단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1,800원, 1,900원짜리 때 그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실적이 발표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명량 부분들, 투자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적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면 두 가지예요. 일단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다시 한번 본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정말 한번 투자 마인드로 봤다라면 좀 길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가 위 정도 한 2,200원대까지 보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. 근데 저는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1,800원, 1,9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. 네,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승희를 매수하셨어요. 17,250원, 25%. 전망을 좀 물어보셨네요. 자, 전망을 보게 되면 17,250원. 17,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많이 올랐죠?
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단 말이에요. 이렇게.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얼마만큼 나온다 그랬어요?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절반 되돌림이 나왔나 안 나왔나 딱 보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75%까지 나왔네요. 그리고 나에 조정을 받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61선 자리대보다 조금 15,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전저점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즉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. 하단 14,000원에서 상단 18,500원 요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. 잠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. 충남 천안에 있네요. 보시게 되면 에어졸관, 일반관, 그죠?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.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. 1분기 괜찮게 나왔고 1분기는 전분기보다는 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줄었는데 2분기는 좀 괜찮게 나왔네요. 3분기, 4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19,000원대가 BPS인데 지금 PBR 정도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약 한 0.8배 정도 수준까지가 되겠네요. 한번 18,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. 실적이 좀 나온다면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라면 이거 15,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하겠습니다.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썬데이토즈예요. 이거 썬데이토즈 맨날 나오네. 18,400원. 비중 10%. 썬데이토즈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입니다. 이제 상담 안 해드려요. 자, 썬데이토즈를 보시게 되면 18,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이거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드리면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. 그죠?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급적이면 안전한 종목군들 속에서 종목군들을 찾아야 돼요. 실적이 나와주는 거. 근데 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2 이 부분들 때문에 나 움직인 건 맞는데 여기 환 써있잖아요. 환 노란색으로. 환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써있다라면 투자를 주의해라라고 증권사 쪽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. 개인 투자자분들한테. 올라갈 종목 많은데 굳이 이런 환기 종목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기준 라인 잡고 가세요. 14,800원짜리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11,000원대까지 아마 밀릴 겁니다.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거 21선 깨지고 61선 깨지면은 쌍봉기 보입니다. 21 쌍봉과 61 쌍봉이면 240 깹니다. 재수 없으면.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수급 한번 볼게요. 수급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는. 근데 전부 다 단기네요.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샀다 팔았다 반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. 끝마무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.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. 실적은 한번 보자고요. 자,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3분기, 4분기 이렇게 나올지는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등시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.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음 주 후반, 다음 주 초반까지 해가지고 초중반까지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. 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아마 증시큐어보세요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지수만 봤을 때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한 번쯤은 챙겨줘야 될 자리입니다. 지금 자리대.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자리대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한 번쯤은 챙겨주는 자리다. 단 추세가 강하게 서여 있는 애들은 추세를 끝까지 태워서 먹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연회가 있죠? 이번 주에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은요, 어디로 가냐면, 대전으로 갑니다. KTX 대전역입니다. 1층에 창의실이 있는데요. 그곳에서 진행을 합니다. 참가비는 무료인데요. 주차비가 유료입니다.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문의는 1577-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날, 일요일은 수원으로 갑니다.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. 장소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
희망실에서 진행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인데요. 주차비가 유료니까 마찬가지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는 1577-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정예사단이 갑니다.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가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.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라는 거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